벌써 10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배경을 좀 깔아놨으니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주요 부분은 다 끝낼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기 선생님 저기 아까 그 PPT 있던 거 오늘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네. 0과 1의 해석학 이런 건데 0과 1이 결국 컴퓨터의 기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주역하고 연결시킨 글입니다. 그 나중에 배포하시죠. 네. 오늘 이제 빨리 나갈 부분은 뭐냐면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시공사건의 기호와 은유 및 환유적 속성. 시공사건을 기호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우주 표상으로서의 태극 중심선의 미분 철학. 태극의 중심을 흐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그 수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보면 어떡하는 엉뚱한 생각이 나서 미분을 해보니까 이게 y 이퀄 사인 x 그래프고 그걸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그걸 점치는 태극이 점치는 그 원형이라고 보면 그 중심선이 인간의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미와 조짐을 얘기해 주는 걸로 미분과 원함수와의 관계를 어,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봤고요. 음향기호의 프랙탈적 자기조직화, 그 다음에 주요 표상체계의 확장, 문화적 확장이 세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한시, 중국시에서의 평층률에 연결되어 있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풍수나 생활역학이죠. 성명학이나 이런 그 점치기 같은 것들이죠. 또 하나는 한의학이죠. 의학하고 세 가지 파트에서 주역이 음양론을 어떻게 주역의 음양론을 동아시아 문화에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 했습니다. 자, 2장을 가겠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할 때, 이벤트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개념입니다. 오늘의 이벤트, 뭐 결혼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벤트라는 말은, 학문 용어로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이벤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벤트에 대항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에서. 그 말이 매터입니다. 매너와 이벤트. 매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매터, M-A-T-T-E-R. 이벤트는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물질에 대한 개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양심역학에 가면요, 특히 빛을 가지고 뭐냐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 뉴턴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던 시간과 공간이 오히려 가변적이고, 빛의 속도가 우주 상수다. 절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우주의 기준은 시간과 공간이 기준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부터는 우주의 기준은 빛의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 1초에 29만 9,900
이렇게 가는 거의 30만.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걷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8분 19초입니다. 빛의 속도로. 빛을 딱 쐈을 때 태양에서 좀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19초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1광년하면 빛이 도달하는데 1년이 걸리는 걸 1광년이라고 하죠. 우주는 너무도 커서, 저 하늘에 지금, 아까 달이 빛나고 있는 달 뒤에, 마음의 눈으로 제가 별을 봤거든요. 그 별, 어, 3,500만 광년 걸리는 데서 쏘는 그 별빛을 봤어요. 그 별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네. 지금 나에게 빛나는 그 별은 3,500만 년 전에 그 별이에요. 3,5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본 거예요, 저는. 야, 별 아름답다가 아니라, 별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예요. 어, it was beautiful. 이래야 되는데, it is beautiful.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it is beautiful은 내가 보는 지금 그게 아름답다고 내가 인식할 뿐인 인식력이죠. 그렇죠?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it was beautiful이 맞는 거죠. 그것은 아름다웠지. 3,500만 년 전에. 저 빛나는 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우주가 언젠가 빵 터져서 식어가거나 사라지면은, 지구인들 굉장히 멋있게 살고, 지구는 너무 아름다운 별이야 했는데, 가보니까 한 적도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는 사실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요. 이 대충 말하는 의미의 물질이죠, 그때는. 그쵸? 사실 이 물질은, 그래서 그걸 나눌 때, 자, 파티클, 파티클이 있고, 와, 파동. 파동은, 아시죠? 웨이브. 웨이브 좀 잘 말아주세요, 오늘. 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은 모든 물질이 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빛만 그런 것이 아니냐.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떨리네. 이거 파동입니다. 그렇죠? 얼마 떨리고 있어요. 어, 얘도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커서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맥동하고 있죠, 맥동. 그쵸? 어, 인헬, 익셀. 숨을 쉬듯이, 어, 맥동. 맥이? 여기 만져보시죠. 맥이 어떻습니까? 뛰고 있잖아요. 커서는 쭉 뛰고 있죠. 모든 게, 시계도 그렇게. 그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 어? 이게 튀는 것이, 이게, 파장. 튀고 있는 중이죠. 파고와 파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한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하잖아요. 양자적 사건을 같이 작은 것들 양자잖아요. 세워야 되는 작은 것들입니다. 원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소립자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바라보는 순간 양자는 입자처럼 활동합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해요? 파동으로도 활동. 파동과 입자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 슬립 실험도 있지만은, 그, 여기서 알갱이 하나를 딱 땄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 얘는, 그걸 보니까, 한 알갱이가 일루도 같고 일루도 같다는 것이, 불문이가 이렇게 간선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를 보고 있으면은 입자같이 활동하는데 실제로는 파동으로 갔던 거죠. 입자와 파동을 함께 동시적으로 추동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플래시 게임이 다 없어졌는데 컴퓨터에서 어, 제가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심심한데 힙합 14부터 해가지고 어, 뭐가 있는가 하면 형 진작가 없었잖아요. 그게 94부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89년에 컴퓨터를 샀으니까. 뭐가 또 있냐면 볼링이 있어요. 볼링. 볼링을 딱 치면 그 스매시를 줘가지고 치면 막 굴러가요. 또록 하다가 딱 하면 뭐 10개 피면 몇 개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전자적인 거잖아요. 전자적인 사건들이잖아요. 너무 쓰다가 심심한 이제 그걸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공부하라고 뭐하고 그러냐 그렇기도 하지만은 딱 치고 커서를 딱 누르면 굴러가잖아요. 머리 그리고 잠깐만 하고 나서 뭐 하냐 다 죽었다던데 그리고 한 5분 있다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5분 있다 왔는데 아직도 굴러가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걸 저는 다 찍어 컴퓨터에 너무 믿지 못하시겠죠? 다 그래요? 잠깐 어디 뭐 2, 3분 있다가 오잖아요? 이전 화면이, 1시간 있다 와도 이전 화면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지금도. 엉망입니다. 그럼 뭐예요? 네가 볼 때까지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서 있을 거야. 주인님이 오시면 다시 굴러갈 거야. 그래. 왜? 저거는 대도도 찼으니까 주인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잖아요? 아무도 안 놀랐어요. 제가 전달했어요. 근데 내용이 볼링 게임을 하는데 이건 딱 누르면 계속 딱 하는데 항상 총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5분, 10분씩 있다 말면 그게 말겠어요. 근데 화장실 가고 커피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한 20분 있다 왔는데 얘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갔으니까 스톱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얘는 내가 나갔다 오는데 다 하고 있어. 강아지도 아니고.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알면 노벨상 탑니다. 양리학학을 이해하는 한 명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다. 입자, 파동, 이중성.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원어를 꼭 써주거든요. 한국 책들에도. 모르면 내가 또 찾아야 돼. 알아야 돼. 궁금하잖아요. 쟤네들 어떻게 쓰는지. 그걸 우리 한국말로 불확실한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아는 게 좋아요. 먼저 만드는 놈들이 쓴 말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할 때 인도 애들이 무슨 말 했는지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공부할 때 이스라엘 유태 애들이 무슨 말 했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야 그 원어를 해서 에티몰로지, 어원학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문화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해석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활동, 이중성 이것이 양력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1932년에 노벨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것인데요. 어, 운동량과 네, 이둘 다 알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른다. 양자 상태에서.
관찰자 육관하고도 그래서 이거. 하이젠베르, 뭐 독일어는 안 배웠지만, 하이젠베르, BR 진베르크라고 있습니다. 1932년에 노벨상 받았죠. 29년인가에 이걸 과학적 원리를 이 사람은 양력하게 최고봉인 닐스 보어의 제작은 아니지만 제작급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지가 데리고 같이 일하잖아요. 닐스 보어가 뽑아가지고 나중에 히틀러에 조금 봉사를 해서 요건 얻어먹지. 그런 것들이 이 메터와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얽혀져 있는 뒤에 양자역학의 얘기들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럼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면 시간과 공간의 연결 속에서 일어나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좀 보십시다. 우리는 시간과 우주 팽창 사건 속에서 우리를 살잖아요. 빅뱅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같은 시공간을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뭐야?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도, 달이 돌아도 그 자리가 아닌 거죠. 동태에 내가 혼자 만에 왔는데 같은 길로 왔나요? 우주 좌표상에서? 엑소와 중에서? 아니죠. 우주는 계속 팽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팽창하기 전에 여기서 왔는데 21년에 지금 팽창해서 이만큼 북서에 왔다. 내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얘네들이 지구라는 놈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가평에서는 다른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 항상 같은 데 있지 않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놀랐는데. 여러분이 놀라워요. 너무, 내가 농담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부터 이제 아시아 쪽, 아시아 스타일로 썼는데, 10만 얘기 해야 되니까, 이제는 시간을 좀. 현대과학에서는 그래서 중심이 사건과 물질 두 개 중에서 뭐일 것 같습니까? 19세기까지는 물리학의 중심은 물질이었어요. 물질은 항상 고정돼 있어. 딱 그 자리에 있어. 변함없이. 근데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즉시 공이에요.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의 물질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요. 물질 사이를 막 뚫고 다니겠나? 이리도 다니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막 가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물질 사이를 보니까 물질 차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마치 지구와 금성과 목성 사이와 같이 놀 때가 너무 넓은 거예요. 한 일주일씩 가야 바로 나가지 그냥 자빠져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질 사이. 그래서 저기 아름다운 그녀가 나를 갑자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가슴 뛰기 시작해. 30m 전에 그녀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 내가 평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처음 봤어. 10m, 5m,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있을 것 같아요. 1m, 50cm, 10cm 가까이 나와고 있어, 내가. 물질이 나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그녀를 사라지고, 온갖 제포가 있고, 백조개
대장균이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거기에 생체들이 존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가니까 아주 넓고 큰 시뻘건 그 강물이 흐르고 공장이 흐르고 말이죠.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아니 그녀는 어디 갔지? 아름답던 그녀는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에요. 이 PPT에 보면 내가 써놨어요. 스케일,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죠. 그죠? 물질은 스케일이라고 해요. SCALE.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녀는 어떻게 하고 커다란 공장 돌아가는 소리에다가 뭔가 피가 흘러다니고 말이지 진흙탕 마치고 그럼 어떻게 진짜요? 도대체 그녀가 진짜요? 이게 진짜요? 아니 사라져버릴 미지에 사라져버릴 그것이 다 진짜요? 꽁이요? 가요? 판이요? 그 얘기 안 돼요? 알 수 없죠. 내가 색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 스펙트럼이 딱 색일 때만 색인 거예요. 이 색의 스펙트럼이 주체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색이 없죠. 모든 존재자는 깜깜하다고 했잖아, 아인슈타인. 나도 진짜고 너도 진짜인데 네 상태에 따라 네가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걔는 빨리 죽어서 파란거를 못 보잖아요. 몇 가지 색깔밖에 못 보더라도 색이나. 걔가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걔는 안경을 안 끼니까 걔뿐이겠어요? 그렇죠? 네. 뭐가 진짜냐는 거지. 기준이 어디 있어?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현대 물리학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역의 가장 기초된 요소는 음과 양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0과 1로 할 수도 있고, 여자와 남자로 할 수도 있고, A와 B, 다 되죠, 다 돼.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우리가 표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노자가 뭐라 그랬어요? 노자 입장에서 이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늘 있는 이름이 아니게 된다. 원래 상은 희의를 한 겁니다. 노자 때 황제, 왕의 이름이, 한자가 들어가는 놈이 있어서 그분 이름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명을 가장 유사한 뜻인 이거 어원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문화적 상황을. 그래서 한자 못 쓰니까 가장 가까운 글자에 상을 쓴 것입니다. 이게 흥명이다. 항상 있는 컨스탄트한 그런 이름이 아니게 된다. 도를 도라고 할 때 그는 늘 불변하는 도가 아니게 된다. 노자는 다음에 할 거니까 지금 하면 답이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양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고 요것이라고 주역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두 개짜리 끊어진 거, 또 하나짜리 큰 거, 이거를 음과 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두 개는 0과 1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0과 1이라고 할 때, 혹은 짬과 짜라고 할 때, 너 짬 먹을 거야, 짜 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짭짜는 분들이 나오니까 짬짜면가 흡점이 있습니다. 다 못 먹고 꼭 반밖에 못 먹고요. 보험회사에서 고객님, 편리 주세요.
수요일이 있어요. 화요일에 미리 약속했고요. 수요일에 할게요. 네, 넘어갈 겁니다. 둘 중에서 뭐 할 거야 하니까 두 개 외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둘 중에서 선택했잖아요. 영과에 하면 할 거야, 일 할 거야, 할 거야, 양 할 거야. 두 개를 하면 저는 둘 다 안 하겠어요. 둘 다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37.8%에다가 이거는 62.2% 6%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디지털적인 게 아니라 질적이라는 거죠.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적인 거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중 양이고 양 중에 음이 있다라는 말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속에 양이 있잖아.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내가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속에서 양을 낳은 거예요. 또 내가 마누라를 살다가 딸을 낳았어. 양이 음을 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럼 나의 속에는 양의 요소도 음의 요소도 있으니까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음을 저쪽에서 빌려서 양을 결합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거는 내가 왜 어거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면 복기 64개 사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제가 보십시오. 중간쯤에 있는데 그 피아노 건반 같아요. 복기 64개 사소도 피아노 건반이죠 완전히. 거기 딱 보면 태극이 있고 음과 양을 나눠주면서 양이 또 반 나눠주고 음이 반 나눠주고 계속 그 모양으로 무한 반복을 하니까 64뿐 아니라 128, 256, 512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무한으로 이게 변화가 가능하죠. 다만 너무 복잡하니까 주역이 괴를 때는 이 세상의 일을 우리 농경시대는 한 64까지지만 싸가지 없는 일을 만지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4로 끝낸 거예요. 너의 혈액형 뭐야? A, B, O, A, B. 네 가지가 하잖아요. 그렇죠? 한양에서 437이라고 8당하고, 그거 안 맞으면 16당하고 30 이상 나오겠죠. 그거 비슷한 거죠. 편리감대로 나가면 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에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그 복귀 64개 청소도의 그림을 보면은 양의 또 부분적으로 나눠서 음이 전혀 줄고 있고 음은 점점 양이 늘어나고 해서 여기 64개가 된다는 것을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환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질적 개념으로서 얘기한 것은 이건 동아시아 사회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웨스턴 소스에는 그런 개념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면 이거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형상과 진료. 그때 형상의 부분은 굉장히 강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의 부분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거 속성이 그거다. 이게 왜, 가라앉습니까? 하면, 서양에서는 이 복귀는 가라앉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뜨네요? 아까 가라앉았는데? 했을 때 이거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가벼우니까 얘는 뜨고 얘는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계도 내가 성질이 강하면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누라 성질이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이기는 게 아니라 또 딴 데 가면 내가 져요. 그쵸? 지나가는데 아저씨 하면 내가 쳐다보잖아요.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죠. 동아시아 사회는 계속 역할을 어, 본캐 이렇게 잡아오고 계속 그러면서 너와 나의 관계의 경종을 따라서 내 역할을
우리 실적하는 이러한 것들은 매우 상대적 관점에서 다른 것이죠. 단계적 관점. 우리가 다 보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관계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것을 바라봐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괴를 볼 때 이제 시간이 없으면 빨리 나가는데, 괴는 하나에게 요소개가 두 개씩 있어서 6개의 줄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건개는 양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걸 건개라고 하고, 곤개는 이게 6개가 있는 게 곤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시간 공간을 개념을 집어넣을 텐데요. 6개의 개가 있으면, 개는 사건으로 읽습니다. 사건의 순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그게 이름이 다 달라져야겠어. 이거 일부러 뜯을게요, 그러면. 이 정도로 뜯어볼게요. 그래야 양에게는 구라고 하고요. 홀수는 양수거든요. 짝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중에서는 6을 갖다가 피상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칭을 할 때. 그럼 이건 음이니까 이거는 육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양이니까 호칭을 부를 때 구자 나오겠죠. 이건 다시 6이고요. 그 다음에 9, 6, 9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붙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붙는 말이.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시작. 그쵸? 이거 끝이기라고. 그럼 시작이라면 beginning, end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beginning은 beginn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처음이라고 해서 초6이라고 해요. 음유니까. 처음에 나오는 음료. 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건은 음으로 시작하는 사건.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어요. 이 괴가 회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사건. 어, 요거는 불이고요. 요거는 물입니다. 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안에가 양이 있는 것이 물이고, 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속이 부드러운 게 불이거든요. 이 양이 겉은 굉장히 활활 타는 느낌. 그래, 초유. 두 번째는 구이. 세 번째 보겠어요? 육사. 이번 위치는 뒤에 같습니다. 네 번째 거니까 구사. 이건 뭐예요? 6, 5. 여긴 너무 쉽죠, 요거. 이런 거 시험에 안 냅니다. 그죠? 문제는 요거 두 개가 항상 관건이죠, 요거 두 개. 요건 처음에 시작해서 초유라고 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여기다가 말구 이래야 되잖아요. 아님 말고.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안 하고, 짠 거 말고, 상고. 이렇게. 상은 무슨 개념이죠? 공간 개념이죠. 그쵸? 위에 있으니까 공간이잖아요. 초는 무슨 개념이죠? 시간 개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중국 애들 생각보다 똘똘하네? 25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짬뽕 조합을 이름으로 붙여놨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시간과 공간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시공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일어난다 할 때 초9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초에서 일어난 사건이 상. 이건 끝이라는 얘기인데 시간의 끝이 아니라 공간의 끝에서 이렇게 별일을 맺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요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하나들. 6개 요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6개 표라고 해서 6표라고 하죠. 응? 숫자 이렇게. X 치고 또 X 치고. 근데 싹 꼬부리는 X. 네?
이거 이겁니다, 이거.